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29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몸으로 느끼는 부동산 체감 경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MBN의 정다빈 기자가 2월 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철도, GTX 등 도심 구간 모두 지하화하겠다. 상부는 주거 복합 시설로 개발을 하겠다. 민주당은 철도와 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 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 시행 사업자는 통합개발 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개발 방안입니다. 다음, 서울경제신문의 이경환 기자와 연합뉴스의 우영식 기자가 2월 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에서 남양주 구간 6일 개통식을 하고 7일 날 정식 개통을 하겠다. 남양주 수동 휴게소에서 6일 날 개통식을 하고 요금은 승용차 기준 2,800원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에서 남양주 구간이 7일 오후 2시 정식으로 개통을 합니다. 포천에서 화도 IC까지 28.7km, 화도 IC에서 조안 IC까지 4.9km, 33.6km 거리입니다. 1일 국토교통부와 포천 화도 고속도로사에 따르면 포천 소홀읍 무복리에서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까지 28.7km 민자 도로를 건설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화도 구간 건설 사업은 사실상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포천에서 화도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 포천 민자고속도로 4개 구간 총 102.4km 중 양주에서 포천, 남양주에서 양평 전체 52.2km가 우선 연결이 됩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 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유관 기간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개통일이 7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의 권경성 기자가 2월 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4회 연속 금리 동결, 미국 연준 3월부터는 금리 인하, 더 큰 확신 필요해서 회의론이 있다.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 5.25%에서 5.5%로 4회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FRB의 파월 의장은
2% 위에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위험성이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를 했고 5월 이후에 인하할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뉴스원의 황보준엽 기자가 1월 31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개포, 가양, 수지, 행신도 들썩, 노후정비특별법 108곳으로 확대.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서울, 개포, 가양, 용인 수지 1, 2 지구, 고양 행신,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 한국경제TV의 방서후 기자가 1월 3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 75층까지 재건축 가능하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의 노후 주거지가 최고 75층으로 탈바꿈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개포동, 목동, 고덕, 상계, 중계 1, 2 지구, 수서, 신내, 가양,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5개,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안산시,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며 인천은 9월, 연수, 계산, 만수동, 부평 일대 등 5곳입니다. 다음 중앙일보의 강갑생 기자가 2월 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더 극심한 교통지옥 온다. 재건축 날개단 분당 일산 날벼락. 대한교통학회 금기정 명지대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극심한 교통지옥이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재건축 시 20층이던 아파트를 헐고 최고 75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단장은 도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와 밀도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3호선 연장선 12km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데 전액 1조 3,921억 원입니다. 전액 LH에서 부담을 한다. 오금에서 감일, 춘궁, 교산, 신덕풍, 하남시청까지 4개 역이 추가가 됩니다. 22년 12월 기본 용역을 시작했고 23년 4월 기본 용역이 통과되었고요. 2025년 착공이 되고 30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24년도에 총선이 있고 27년도에 대선이 있고 28년도에 또 총선, 32년도에는 대선과 총선이 같이 있습니다. 25년도에 스피어가 착공됩니다. 28년도에 교산 신도시가 33,000호 입주가 됩니다. 2025년도에 둔촌 주공 13,000호가 입주가 됩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착공이 되고요. 2026년 동남로가 착공됩니다. 2028년도에 스피어가 완공이 됩니다. 따라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북동 우리 땅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개발되겠습니다. 포천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 남구리 IC에서 광주 성남 IC까지 21.87km입니다. A씨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200억을 재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세가 무려 100억 50%를 부담을 했습니다. 쌀 때에 부동산을 사서 자식이나 손자한테 증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금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20억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가 무려 6억 100만 원에 해당된답니다. 서울시에서 신고도 제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입니다. 신통기획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기간을 단축하고 고도 제한과 경관지구를 해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복궁 일대, 평창동, 구기동 등 경관지구를 해제를 합니다. 고도 아파트죠. 아파트를 지을 때 21m를 45m로 완화를 해서 7층 아파트를 15층 아파트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땅값도 평당 2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30평의 경우 3억 보너스를 더 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로구 부암동은 공기가 좋고 경관이 좋은 동네로서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흙먼지 날 때 사야 됩니다. 호재가 많은 땅은 비싸더라는 것입니다. GTX A 노선 세종시까지 연장을 한답니다. 평택시, 세종시 아파트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GTX F 노선의 경우 1차로 복정역에서 왕숙 이신도시까지 연결하는데 미래의 먹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통과시켜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재값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부암동 재건축 추진위원회 생기는 순간 땅값은 평당 1,500으로 올라가고 조합이 생기면 바로 평당 3,000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23년 6월 달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난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종로구도 환경 영향평가가 들어갔습니다. 2024년도에 20층에서 25층으로 높이가 완화가 됩니다. 역세권에 대한 고도 제한 완화도 더 큽니다. 우리 땅은 여기에서 7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몸으로 느끼는 부동산 체감 호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알고 지내는 중개업자에게 전화하면 통화 중 또는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다. 불경기 때는 꼬박꼬박 전화를 잘 받는다. 둘째, 주말에 동네 중개업소에 젊고 옷차림이 화려한 사람들로 붐빈다. 셋째, 장기 매물로 내놓았으나 연락 한번 없다가 보려는 사람이 있다며 집을 보러 온다. 외지인이라면 그것이 경기 회복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깨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전세금은 오릅니다. 이사가 잦다는 것은 거래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분양권 시장이 꿈틀대면서 떴다방들이 바빠집니다.
뜻다방들은 돈 냄새에 맞는데 귀신입니다. 6번째, 신문에 토지 분양 광고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주말에 이런 광고가 나오면 부동산의 봄이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주말에 동네 음식점에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을 주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8번째, 평소 연락이 없던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돈이 생겼거나 무슨 일거리가 없을까 찾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9번째, 길거리에 차량이 늘어납니다. 전보다 운전하기 힘들어지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번째, 여자들의 옷차림이 화려해진다. 특히 중년들이 멋을 낸다는 것은 형편이 나아지니까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1번째, 동네 입구에 쓰레기가 점점 많아진다. 경기가 좋아지면 먹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세탁소도 일감이 많아진다는 것은 외출이 잦아진다는 것으로 경기 회복 신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13번째, 친구들이나 동료, 동네 아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부동산에 관해 얘기하면 그때는 부동산을 팔 때입니다. 14번째, 주택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 암묵적으로나마 다주택 보유자를 주택 정책 파트너로 인정을 한다. 주택 문제 해결에 자본시장 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논란에서 얻은 교훈은 주택 정책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역세권 땅 투자. 역세권은 상권이 좋아 최고의 투자처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적시에 투자하면 많은 기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근 지역이 유망합니다. 사례를 들면 이천시 경강선 부발역, 양주시 옥정역, 평택시 평택역 지제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 299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였습니다.